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과세 표준의 세액계산이죠. 여기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이 부분에서 거의 80%가 계산 문제가 출제할 때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가 많으면 두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80%가 출제되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 순서가 써져 있습니다. 계산 순서를 제가 써놨는데 우리 잠깐 한번 여기를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일단 처음에 판 양도가에서 내가 들어간 돈, 경비를 빼줘야 돼요. 경비.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면 내가 판 양도가에서 3억 경비 처리해 줘야 돼요. 3억 경비 처리해서 내 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에서 들어가는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뺀 이 금액을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양도 차익. 그러면 이제 내가 본 이익인 양도 차익에서 내가 3년 이상 장기 보유가 되면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이상 장기 보유해가지고 특별 공제를까지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제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는 이미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면 과세 표준이죠. 항상 세율은 과세 표준 여기다 곱하기 해야 되죠.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해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와요. 뭐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내가 3억에 사가지고 이것저것 취득세도 들어가고 중개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간 돈이 만약에 3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 3억 4천만 원 이것저것 들어갔다. 3억에 샀는데 뭐 추가 뭐 증축하고 뭐 해서 4천만 원 추가 더 제출해서 3억 4천이 들어갔다. 내가 이걸 갖다 5억에 오늘 양도했다. 그러면 나는 3억 4천만 원의 경비 들여서 5억에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이익을 얼마 본 거다. 1억 6천만 원 이익을 본다 이 말이야. 1억 6천만 원 이익을 본다. 근데 1억 6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 1억 6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 내가 한 5년 8개월 정도 보유해가지고 요 1억 6천만 원 이익을 본 거 1억 6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 5년 8개월 보유해서 10%를 공제해 준다. 장기 보유를. 그럼 5년 8개월 보유해가지고 10% 장기 보유를 해주면 1억 6천만 원 이익의 10%인 1,600만 원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줘. 그러면 내가 1억 6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 5년 8개월 보유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의 10%인 1,600만 원 장기 보유를 빼주면 나의 양도소득 금액은 1억 4,400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1억 4,400만 원이 나온다. 1억 4,400만 원이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1억 4,400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등기 내고 팔면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등기 내고 팔면 등기 치고 팔았다 그러면 얼마 기본으로 해준다? 250만 원 기본으로 해줘. 그러면 나의 과세 표준은 얼마 됩니까? 1억 4,1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억 4,150만 원. 그러면 나의 1억 4,150만 원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 세율이 좀 복잡해요. 이 세율이 좀 복잡하는데 이제 보통 등기치고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이 과세 표준을 8단계로 나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계산하듯이 그 사용 구간, 이 전기요금 사용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요율이. 이것도 이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이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6%부터 45% 단계적인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그럼 이 누진세를 해당 세율로 곱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뭐 가정하겠습니다. 딱 맞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하게 6%부터 45%까지 이 초과 누진세를 해당 세율을 이렇게 곱하기 하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뭐 거의 뭐 한 3,400 정도 한 3,400 뭐 85,000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정도로 나올 거예요. 1억 4,150만 원을
요 2년 이상 보유해서 6%부터 45%그 세율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면 아마 한 3,400 얼마 정도 나와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된 3,408만 5천 원에서 만약에 감면세가 있더라. 뭐 감면세. 그럼 감면세가 있으면 빼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감면세기 얼마 있다고 가정할까요? 감면세기 뭐 한 10%인 뭐 한 340만 원 정도 감면 받는다. 그럼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 빼주면 되고 또 공제되는 세금이 있으면 빼줘도 돼요. 감면세기 있거나 빼주는 공제세액이 있으면 빼준다. 이렇게 빼준다. 빼주고 난 이 금액을 앞으로 결정세액이라고 그래요. 결정세액.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세액에다가 이제 신고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요 해당 세액에다가 더해 주는 것이 있어. 이 더해 주는 것을 가산세죠. 그럼 가산세 세금까지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총세금이라고 그래. 총결정세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총결정된 세금에서 예정신고 때 이미 얼마 냈더라 이거요. 그럼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산출세액, 예정신고 때 이미 산출한 세금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도 부과될 수도 있어. 수시부가 사유가 있으면, 그럼 수시로 부과된 것도 있으면 빼줘. 뺀 나머지가 마지막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되거나 추가로 더 내야 되거나 또는 환급받거나. 이미 낸 세금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것을 양도차익, 그 해당 양도차익에서 이익을 본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죠. 이런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을 해준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다. 이 과세 표준에다 우리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산출한 세금에서 감면세액이 있거나 공제되는 세금이 있으면 이를 빼준다. 감면되거나 공제되니까 빼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신고나 납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결정세액에다 해당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된다. 총결정된 세금에서 이미 납부 세금이 있거나 예정 신고로 이미 낸 세금이 있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것이 있으면 빼서 추가 납부 세금이 된다. 또는 이미 낸 세금이 더 크다면 환급세금이 됩니다. 환급세금이 돼. 그리고 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얼마 더 당신이 추가 더 내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알리고 그래야 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더 추가로 얼마 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리고 알려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징수한다? 30일 이내 징수합니다. 여기를 봐요. 그 다음에 환급이 나와 버렸네. 그럼 환급이 나오면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세 등 다른 세금, 다른 국세 등의 상계처리에 충당하고라고 그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해야 해. 이제 환급이 나오면 다른 낼 세금이 있어. 다른 낼 세금이 있으면 여기 봐요. 없으니까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리고 잔액은 잔액은 이것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 지급 결정일로부터 이제 환급 결정을 하잖아. 당신 얼마 주겠다, 환급해 주겠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합니다.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급 결정에서 30일 이내 환급.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추가 납부 세금은 알린 날로부터 30일 안에 징수하니까 환급이 나오면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낼 세금에 충당하거나 그 다음에 환급 지급 결정하고 30일 내에 환급해 주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걸 알리고 90일 이내 징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환급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틀렸네요. 환급세금은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틀렸어. 환급이 나오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환급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해 주면 되고 추가 납부 세금이 생기면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요 산출색 여기 산출색까지 이렇게 4번까지 요 산출색 계산 과정까지 여기까지 과정을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해요. 여기 요 밑에 거는 요 밑에는 매년 내진 않아. 어쩌다 냅니다. 어쩌다 내는데 2, 3년에 한 번씩 내는데 요 밑에는 쉬워요. 자, 산출색에서 봐요. 산출한 세금에서 감면색이 있으면 빼주고 공제되는 색이 있으면 빼준다. 감면색, 공제색 빼준다는 거 일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한다? 더해주는 거지. 가산세는 더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빼야 될 거 아니야. 수시로 부과된 것도 있으면 빼야지. 예? 빼서 이제 추가 더 내야 되거나 환급 받거나 추가 더 내야 될 것이 나오면 알리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징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환급이 나오면 다른 내야 될 세금하고 먼저 충당하고도 남은 잔액은 환급해 준단 말이야. 환급도 30일 이내 환급해 주면 되는 거야. 90일이 나오면 안 돼. 30일, 30일이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단계 양도 차익 계산 과정이죠. 자,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뺐죠. 뭐를 뺐다? 필요 경비. 이게 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말 그대로 필요 경비예요. 필요 경비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겁니다. 필요 경비를 빼줘야 돼. 판양도가에서 필요 경비 빼줘야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경비는 뭐가 필요 경비요? 내가 산 거. 내가 살 때 돈 들어갔잖아. 살 때 돈 들어간 거. 이거 취득가액. 근데 취득가액이 3억이 주고 샀는데 3억이 주고 샀는데 살 때 또 뭐 또 들어가? 중개소급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살 때 취득세 등기 치면서 등록비도 취득세 등 이전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들어가요.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팔아. 그럼 리모델링비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경비로 빼줘요. 빼주는데 근데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3억에 주고 샀는데 취득세 등 소개비 등 1,200이 추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3억에 샀는데 1,200이 또 추가 취득세 등 또 추가 들어갔어. 그러면 취득가액인 3억 1,200을 이렇게 경비로 빼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취득해가지고 내가 리모델링을 했어. 2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양도 올 때 소개비가 또 800 또 들어갔어. 그러면 리모델링비 1,200, 또 양도 올 때 소개비 등 800 해서 2천만 원이 취득가액 이외에도 추가 2천만 원이 기타 또 추가 경비로 또 들어갔어. 그럼 나는 토탈 필요경비는 얼마야? 취득가액인 3억에다가 취득세 등 소개비 등 1,200을 합쳐서 3억 1,200에다가 기타 리모델링비 2천만 원에 또 양도 올 때 소개비 800까지 해서 2,800만 원이 또 들어갔어. 그러면 토탈 필요경비는 3억 4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토탈 3억 4천만 원 들어갔네? 근데 내가 이걸 갖다 5억에 팔았다 이 말이야. 5억에 팔았다. 그러면 나의 양도차익은 얼마요? 1억 6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런 금액들을 주어지니까 주어진 금액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빼주면 돼. 양도가액 주어져. 필요경비 그대로 빼줘. 그래서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양도차익이 계산됐으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양도차익이 계산됐단 말이야. 1억 6천만 원 양도차익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단 말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별히 공제해준단 말이에요. 자,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준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된 등기도 돼 있는 토지, 건물, 조합은 입주권만 해준다 이거예요. 자,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고 등기도 필요하고 토지, 건물, 조합은 입주권을 팔았을 때만 장기 보유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여기 보세요. 내가 양도차익 1억 6천만 원 이익을 봤단 말이야. 그럼 1억 6천만 원 이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준단 말이야. 이 공제율이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이 있어. 공제율이 만약에 10% 해당한다. 공제율을 확인해 보니까 10% 해당하네. 그러면 내가 1억 6천만 원 양도 차익에 10% 공제율을 곱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억 6천만 원에 내가 10% 1,600만 원을 장기보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1,60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의 양도소득 금액은 1억 4,40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나온다. 양도차익에서 뭘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돼. 그럼 앞으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라.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끝나?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 방금 1억 4,400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잖아. 그럼 기본공제 해줘야 된다 이거야. 기본공제는 등기돼 있으면 무조건 해줘. 250만 원 무조건 해줘. 기본공제는 무조건 250만 원 해준단 말이야. 해줘.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 돼? 1억 4,150만 원이 돼요. 1억 4,150만 원. 그러면 작년처럼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답을 알려주겠어. 이제 지금부터 답을 알려주겠어. 작년처럼 250만 원 기본공제까지 뺀 후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가 출제됐어. 작년에 이거 계산 문제 나왔어요. 이거 과세 표준 계산 문제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250이에요. 뒤에 50이라는 250이라는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여기 과세 표준 뒤에 몇백 50만 원 써진 것이 답이다 이 말이야. 답지에서 뒤에 50만 원 써진 것이 답이야. 몇백 50만 원 써진 거. 그럼 몇백 50만 원 이렇게 써진 것이 하나만 있을까? 두 개 있을까? 그렇지, 두 개지. 하나만 안 줘요. 두 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빼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뒤에 50만 원 주어진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큰 것이 답이야? 적은 것이 답이야? 그렇지, 적은 것이 답이지. 지금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큰 금액이 답이야? 적은 금액이 답이야? 그래, 적은 금액이 답이야. 그러면 50만 원 써진 거에서 적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답지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 이번 34회는 어쩔랑가는 몰라. 어쩔랑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 오지선다형 답을 만들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됐을 때 1번이 제일 적은 금액, 2번이 조금 더 큰 금액, 3번은 더 큰 금액, 4번은 더 큰 금액, 5번은 더 큰 금액이요. 이렇게 번호가 올라갈수록 얘가 뒤쪽이 큰 금액이야. 큰 금액이요. 그러면 방금 50만 원 써진 거에서 적은 것을 답을 찾아라고 그랬어. 그러면 1번 쪽이 가까워, 5번 쪽이 가까워? 그래, 1번 쪽이 가까워.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적은 금액을 답을 찾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 어디에 있다? 1번 아니면 2번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로 나와가지고 거의 1번이 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가끔 2번이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 답이 된 것은 한 번밖에 없었고 거의 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기본공제까지 250만 원까지 뺀 과세표준 계산 문제 나오면 뒤에 뭘 써진 걸 답을 찾는다? 50만 원 써진 걸 답을 찾는다. 큰 금액으로 답을 찾는다. 적은 금액으로 답을 찾는다. 적은 금액으로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찍으려고 할 때만 활용하고 무조건 또 그냥 1, 2번으로 찍어가지고 당신 책임져 그러면 나 책임 못 져요. 나 책임 못 져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 하나의 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다. 소득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250만 원 빼기 전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250만 원 빼기 전 금액이니까 여기는 몇백만 원으로 써진 것이 주로 답이야. 이해됐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 문제 나오면 뒤에 50만 원 써진 것을 답 찾지 말고 50만 원 안 써진 몇백만 원으로 써진 것을 답을 찾아야 되고 과세표준 물어보면 어쩐다.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빼줘야 돼? 250을 빼줘야 과세표준이니까 과세표준은 뒤에 50만 원 써진 것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 과세표준 여기다가 자 1억 4,150만 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율을 곱해주는데 이제 이 세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또 등기 치냐 미등기로 파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게 정해요.
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해. 보통 등기 지고 2년 이상 보유된 부동산이라면 등기 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보통 6%부터 45% 초과 누진세를 주로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 지고 팔면 6%부터 45%로 그러면 1억 4,150을 6%부터 45% 해당세로 곱하면 약 뭐 3,400, 뭐 8만 5천 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8만 5천 원 뭐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뭐를 계산하자?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그렇지. 필요 경비를 뺀다. 경비만 빼. 필요 경비만 빼. 판 거에서 필요 경비만 빼면 뭐라고 그래? 양도차익.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손해보면 어찌입니까? 그러면 양도차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양도차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봤다 그러면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부분 이익을 보고 파는 거지. 그러면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 빼는데 필요금비는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당연히 취득가액은 무조건 경비로 빼줘야 돼. 무조건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취득해가지고 그냥 팔아, 리모델링 등을 해서 팔아.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팔아. 그러면 리모델링비, 증축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증축해서 팔면 증축비가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 그것도 우리는 경비로 처리해줘요. 증명만 되면. 양도할 때 소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그 양도할 때 양도비용 이런 걸 보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을 취득가액 이외 기타란 말 써. 기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기타 추가되는 필요경비라고 그래. 더 추가되는 거야. 더 추가된다. 취득가액 이외에 더 추가된단 말이야. 기타 또 추가되는 경비는 뭐 있어? 취득가액을 경비 처리해주고 또 추가되는 거 확장비 등, 리모델링비 등 뭐가 있다? 자본적 지출액. 또 뭐 또 있다? 양도비용.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 경비라고 그래. 그러면 들어봐요. 앞으로 우리는 이 양도가액, 판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면 빼는 취득가액도 실제로 내가 거래된 것으로 해야 되고 양도가액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빼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돼 있어. 판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했다면 빼는 취득가액도 함께 뭘로 하자? 실질거래가. 판 양도가액을 법률로 정한 기준시가로 했으면 빼는 취득가액도 뭐 한다? 기준시가에 하도록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필요 경비를 빼준다 그랬어요. 필요 경비를 빼준다. 그럼 이때 필요 경비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취득가액이 있고 기타가 있었죠? 기타가 있었습니다. 기타가. 자, 그럼 이걸 지금 말로 돼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앞에다가 좀 넓은 공간에다 할게요. 넓은 공간에다. 방금 양도차익은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낸다 그랬어요.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낸다. 양도차익을 냅니다. 이때 현행 우리 소득세법은 이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 경비에는 그랬어요. 조금 이거를 다시 좀 이쪽에만큼 쓸게요. 이쪽 좀 또 저쪽 넘어가면 무섭더라고요. 이쪽에다 좀 할게요. 방금 양도가액에서 뺀다. 필요 경비를 뺀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이다. 물론 이제 손해 보면 양도 차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필요 경비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 취득가액이 있다. 그다음에 기타가 있다. 기타가 이제 증축비, 확장비 등 취득에서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할 때 소개비 등 양도 비용이 있어요. 양도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무조건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빼는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실지 취득가액으로. 그러면 매매 계약서 등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지 양도가가 실지 거래된 양도가가 5억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5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억으로. 그리고 빼는 요 취득가액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취득가액이 3억이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3억이 취득했더라 이거예요. 3억이 취득했더라. 근데 이제 취득대금이 분명히 3억에 샀는데, 근데 우리가 딱 취득대금만 들어갑니까? 취득대금 이외에도 취득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 취득하면 뭐가 들어가? 소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토지나 건물,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 등 세금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부동산 등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 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등기비가 들어갑니다. 또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확인해 봤어. 이것저것 다 확인해 봤더니 1,200만 원이 추가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얼마가 더 들어갔더라? 1,200만 원이 들어갔더라. 1,200만 원이 들어갔더라. 근데 이 취득대금을 더 올려봅시다. 경비를 더. 내가 이제 3억에 주고 샀으면 3억에다가 취득할 때 취득세 등, 이런 취득세 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을 하는데 그러면 3억 1,200이 되는 거죠. 맞아요? 3억 1,200이 되는데 근데 내가 취득할 때 만약에 3억에 취득하지 않고 3억 8천만 원 취득했다. 3억 8천만 원 취득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취득대금 3억 8천에다가 취득세 이전비 등 1,200까지 더하면 나는 토탈 이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억 9,2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얼마 들어갔다? 3억 9,2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3억 9,2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를 3억 9,200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순수 산 것은 3억 8천이야. 순수 산 건 얼마? 3억 8천. 여기다가 취득세 이전비 등 얼마 들어갔다고? 1,200. 그럼 난 토탈 얼마 들어간 거요? 3억 9,200이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3억 9,200이 나의 취득가액이야. 필요경비로. 그런데 내가 이 3억 9,200에 사가지고 이 취득한 부동산을 남한테 세를 줬어. 세를 주게 되면 뭘 받아? 세를. 그러면 세 받은 거를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사업소득. 그러면 내가 이 산 부동산을 임대세를 줘가지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이럴 줄 알았네 내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를 했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8천만 원 처리했어. 사업소득에서 얼마를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고? 8천만 원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이 말이야. 필요경비로 처리했어.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돼. 공제에 빼줘야 돼. 왜 빼줘야 되냐면 지금 3억 9,200이 경비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소득에서 얼마를 경비로 따로 처리해서 8천만 원 처리했단 말이야. 그러면 8천만 원을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됐으니까 여기서는 그 8천만 원을 빼버린 얼마만? 3억 1,200만 원만 필요 경비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짓겠어요.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 경비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로 했으니까 빼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된 금액으로 하되 이때 취득세 등은 모두 다 이렇게 취득대금에다 필요 경비에 포함을 한다. 이전비 등 다 포함한다. 다만 사업소득 등에서 계산하면서 필요 경비로 이미 처리된 거, 필요 경비로 처리된 것이 있어. 다른 데서 필요 경비로 처리된 금액인 8천만 원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데서 경비 처리된 8천만 원을 뺀 금액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된 8천만 원을 안 빼주고 여기서 3억 9,200을 경비로 이렇게 경비 처리되면 그러면 8천만 원은 이중 경비 처리가 돼버려. 어디에서 경비 처리되고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되고 또 양도소득에서 경비 처리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 처리돼 버려. 그래서 결론지어서
결론 지어서 다른 소득을 계산할 때, 다른 데서 소득을 계산할 때 이익이 그쪽에서 경비로 처리되거나 경비로 앞으로 처리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는 뭐 한다? 빼준 금액으로 해야 돼. 공제된 금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돼. 근데 공제된 금액으로 이렇게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예? 수없이 많이 틀렸어. 수없이 많이 냈어. 다른 소득에서 필요비로 처리되거나 처리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뭐 한다? 요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취득가액에서 빼준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돼. 빼준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고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예? 예. 왜 빼준 금액이 빼줘야 된다? 이중으로 경비 처리돼서는 안 되니까. 예? 이해됐죠? 예.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요 취득세 등을 이렇게 경비로 처리되려면 취득세 세금은 해당 기관 지자체에서 확인이 돼. 그러니까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세금 등은 뭐 한다?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런 것까지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경비 처리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할부 등으로 취득하면 이자가 더 붙죠? 그럼 그 할부 등으로 취득함에 따른 이자 붙는 것도 요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해가지고 필요 경비를 해줍니다. 뭐까지도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서 필요 경비를 해준다. 그래 할부 등으로 취득함에 따른 뭐요? 이자 상당히 또 필요 경비로 처리해줘요. 근데 단서가 있어. 이건 경비 처리 안 해줍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취득대금을 지급일 날짜가 있지. 중도금 지급일자. 그럼 그 중도금 지급일자 등에 취득대금을 지급을 지연해버려. 지연되면 추가 뭐가 생겨요? 연체이자. 이건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은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추가 연체이자는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알아둬야 돼. 사업소득 등 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이미 처리되거나 앞으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이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빼준다. 두 개는 반드시 할 것. 사업소득 등에서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뭐 한다? 공제한다. 그다음에 할부 이자 등 상당액은 필요 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취득대금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럼 취득가액 끝났어. 그다음에 이 취득가액이 무조건요.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된 것으로 하면 그 밑에 추가되는 경비, 더 추가시켜주는 추가되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확장비 등이요. 확장비 등. 그래서 확장비 등이 자본적 지출액. 뭐 확장비만 있는 건 아니야. 증축비 또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양도자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오케이? 재건축 부담금 등 다 이런 것도 추가 경비로 다 해줍니다. 양도자가 부담하는 뭐또 추가 경비로 다 해준다고? 그래, 개발 부담금, 뭐 수익자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법률에 의해서 양도자가 부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경비로 처리해줘요. 경비로 처리해준다. 뭣도 증축비도, 뭣도 확장비도, 오케이? 리모델링비 이런 것도 다 경비로 처리해줘. 근데 이 확장비 등이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이런 것도 경비로 처리해주는데, 근데 반드시 이 2천만 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2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처리가 되려면 이 확장비 등 이런 것들이 법정 증명 서류인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반드시 수취해서 보관해야 돼.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법정 증명 서류인 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수취해서 뭐 한다?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경비 처리해줘.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확장비 등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요. 그때 계산서 등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그런 법정 증명 서류를 못 받았으면 금융기관이라 그래. 금융기관에 증명 서류로 계좌로 이체했다. 이런 사실들만 확인만 되더라도 필요 경비로 처리해 줍니다. 그럼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취득된 후에 들어봐요. 취득된 후에 확장비나 리모델링비나 증축비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한 여러 가지 지출액 등 이런 것 다 경비로 처리해 준다. 근데 경비 처리될 때 증명이 돼야 된다.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된다.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되면 돼. 세금 계산서 등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수취 영수증 등을 못 받았으면 금융기관 증명 서류에 의해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근데 또 단서가 있어. 단 일상적으로 보통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좀 수리도 하고 그러지. 수리. 일상적인 수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일상적인 수선 유지비라고 그래. 또 원상 회복, 원래 상태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액은 경비 처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면 이런 것들이요. 장판 교체비나 싱크대 교체비나 파손된 유리창이나 기와를 새 기와로 대체해. 그러면 새 기와로 대체해. 파손돼 가지고 대체를 해. 또 장판을 교체, 싱크대 교체. 그래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장판 교체비나 싱크대 교체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 확장비 등 법정 증명서를 수치 보관했다 또는 금융기관의 지출 사실 확인됐다 이런 확장비 등이 나오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 경비로 빼준다. 그러나 그냥 시험 지문에서 원상 회복을 위한 능률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수익적 지출액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은 증명되면 필요 경비로 빼준다.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양도할 때 이제 또 소개비도 들어가고 인지때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양도할 때 또 이런 것도 들어가. 증권 거래세 등도 들어가고 하여튼 양도할 때 이것저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사잖아. 토지 개발 채권 등. 그럼 그런 채권 등을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버리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 채권 매각 차손도 생기지. 그런 것 등도 양도 비용으로 다 처리해줘요. 채권 매각 차손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처분한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거 양도할 때 소개비, 인지때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경비로 처리해준다. 그걸 뭐라고 그래? 양도 비용이라고 그래. 그런 소개비 등이 800이 들어갔더라 이거요. 그럼 그런 800도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 이 800만 원 경비 처리해 주는데 단서가 있어.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꼭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기 거 상가가 팔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잘 팔았다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좀 몇백만 원 먹었는데 그 술값도 좀 경비로 빼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그런 것들은 간접 양도 비용이라고 해. 간접 양도 비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사비가 나가죠. 그럼 주택 양도와 관련되기는 해. 근데 양도한 주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어. 이사비. 그럼 이사비 등도 간접 양도 비용이라고 그래. 그럼 간접 양도 비용은 경비 처리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직접 관련되는 양도 비용만 경비 처리해 준다. 소개비 등. 간접 양도 비용, 이사비 등은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비 처리된 것이 이제 얼마가 또 추가 경비 처리됐어. 자, 취득가액이 3억 1,200이 경비 처리됐고, 그다음에 또 자본적 지출액인 확장비 등 리모델링비 2천만 원 경비 처리됐고, 또 양도비용 800이 경비 처리돼. 그러면 세 개 합의 경비 처리가 얼마요? 3억 4천이네. 세 개 합의 경비 처리가 3억 4천이네. 그러면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다? 실지 5억에 거래했다. 들어간 세 개 토탈 세 개 필요비로 얼마 들어갔다? 3억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3억 4천만 원 토탈 경비로 빼면 나의 양도 차익은 얼마 된다? 1억 6천만 원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가 출제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확인만 넘어갈게요. 앞으로 우리는 양도가액에서 피력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 한다. 이때 이때 차감되는 피력비에는 취득가액과 그다음에 리모델링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할 때 소개빈 양도비용이 있다. 양도비용이 있다. 그럼 현행 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서나 기타 장부 등을 통해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 실질거래 취득가액이 3억 8천으로 확인되면 그 3억 8천만 원 확인된 금액에다가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이전비 등 1,200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전체적인 3억 9,200 취득가액에서 혹시라도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된 다른 데서 필요경비로 처리된 8천만 원이 있으면 이 8천만 원을 공제한 3억 1,200을 우리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또 취득된 후에 또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중축하거나 또 계량비 등 이러한 그 법정 증명 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된 그런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액 2천만 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해 준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소개비 등 8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해 준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액이라든지 또 간접 양도비용 등 그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할부 이자 등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 아버지가 옛날 8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아서 그때 상속세 8천만 원 냈다. 근데 이번에 8년 지나가지고 이 상속받은 걸 내가 양도했다. 그럼 이번에 양도할 때 8년 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 8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주냐? 안 빼줍니다. 상속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과거에 3년 전에 증여받았다. 증여세 3천만 원 냈다. 오늘 양도한다. 그러면 증여받은 것을 양도하네? 그러면 증여세 3천만 원 냈죠. 증여받을 때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것을 양도할 때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있거나 증여받은 것을 양도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더라도 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했어? 않는다. 그것도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1억 6천만 원 계산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됐으니까 실제 거래가액으로 했는데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달리 계산해야 돼. 만약에 이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돼. 이 다른 방식이 바로 외외 방식이요. 그래서 외외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외외로 추계 방식, 추계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추계 금액으로 해야 돼. 마찬가지야. 취득가액도 일단 빼는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야 맞아.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야 돼. 근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게 됐다 이거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양도가액을 추계를 합니다. 자,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게 되면 양도일 양도일 전 6달과 전 3달입니다. 양도일 전 3달과 양도 후 3달, 양도되기 전 3달과 양도된 후 3달.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려보면 양도일 전 3달치하고 양도된 후 3달, 그러니까 토탈 6달이네. 여러분들은 전후 3개월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후, 양도일 전후 3달 사이에 혹시라도 3달 사이, 6달 사이에 매매로 거래된 것이 있으면 그 매매로 거래된 것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이를 우리는 앞으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 양도일 전후 양쪽 3달 사이에 매매로 얼마로 거래됐다니까 거래? 그러면
그러면 토탈 6달 동안에 매매로 거래된 것이 있으면 그게 양도가액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양쪽 3달 사이에 매매로 거래된 것이 없어. 그러면 양쪽 3달 사이에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이 있어. 감정기관 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이 있어. 그러면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예? 근데 양쪽 3달 사이에 감정가액도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설명한 바 있어. 토지는 5월 달에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4월 달에 또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기준시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은 기준시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순차적 적용을 우리는 매감기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매감기. 오케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액. 됐어요?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일단 실지 거래가로 5억으로 확인되면 5억으로 간다. 근데 실지 양도가가 확인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추계한다. 추계될 때는 순서적으로 한다. 뭐 한다? 매감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다음 뭐야?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해. 매감기로 해. 이때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양도일 전후 3달 사이에 매매 거래된 거래가액을 말한다. 감정가액은 양쪽 3달 사이에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오케이? 기준시가란 토지 건축물 토지하고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한다. 맞죠? 그다음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의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우리는 뭐 있어? 기준시가라고 배운 바 있죠? 들어봤잖아요. 기준시가를 또 페이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납입된 금액에다가 더 추가되는 프리미엄 피까지 합산해줘야 분양권 등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가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납입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줘야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감기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요. 또 취득가액도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하면 실지거래가로 하면 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면 확인된 실지거래가로 하면 돼. 근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 확인이 안 되네. 그러면 취득가액도 추계를 해야 돼. 그러면 취득가액 추계할 때는 취득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취득일 날짜, 산 날짜, 취득일 전 3달, 취득된 후에 3달. 이것도 이제 취득일 전후 양쪽 3개월 이내죠. 그럼 취득일 전후 양쪽 3달 이내에 매매로 거래된 것이 있네. 그러면 그 매매로 거래된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취득일 전후 양쪽 3달 사이에 매매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전후 양쪽 3달 사이에 감정가액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래.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정가액 자체도 없네. 그러면 환산합니다. 뭘 한다고? 환산입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환산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해서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해도 돼요. 환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산할 수도 없을 때 한해서는 마지막은 기준시가로 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실지 취득가액을 우리가 확인되면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확인할 수 없으면 매감환기로 합니다. 매감환기로.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노란 거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가액이에요.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이를 적용하고 절대 양도가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양도가액 실지거래가가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실지거래가가 1순위가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매감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자, 양도일 전후 양쪽 3달 사이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한다. 없으면 전후 3달 사이에 감정기간의 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 없으면 법률로 공시된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감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지거래 취득가가 일단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에 의한다. 실지거래가가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한다. 매감환기로. 예? 취득가액은 뭐요? 매감환기. 양도가액 뭐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그러면 취득가액을 들어봐요.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로 했으면 들어봐요. 기타 연자. 기타가 있어요. 또 기타. 이 기타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그럼 틀려버려. 기타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틀려버려. 틀려버립니다. 왜 틀려버리냐면 이 취득가격을 실지거래가로 하지 않아보고 매감환기로 하면 그 밑에 추가되는 경비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뭘로 한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계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추계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이 뭐가 궁금해?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궁금하네. 그러면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무조건 이렇게 해버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버려요.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해버립니다. 곱하기. 토지, 건물, 주택 세 가지만 나와. 토지, 건물, 주택 세 가지만 나오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주택을 팔게 되면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100분의 3%를 추가 경비로 해서 양도 차익을 냅니다. 이렇게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등에다가 100분의 3%를 곱하기를 해서 경비로 처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3%를 경비로 처리되는 걸 뭐라고 그래?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3%를 경비로 추가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오케이. 그런데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미등기 상태도 됩니다. 근데 미등기는 되는데 여기 미등기는 1천분의 3을 해준다 이거예요. 미등기도 되는데 미등기는 얼마 해준다? 1천분의 3.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3%야? 100분의 3이야? 미등기도 적용해. 얼마? 1천분의 3. 0.3%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뭣도 적용한다? 미등기도 적용한다. 100분의 3이 아니라 미등기는 뭐예요? 1천분의 3. 등기는 100분의 3. 미등기는 1천분의 3. 이거를 뭐라고 그래?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결론 짓고 이제 또 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양도가에서 여러 가지 필요 경비를 빼줘서 양도 차익을 산출한다. 이때 빼주는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된 후에도 확장이나 증축 등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액도 있고 양도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개비 등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매매 계약서나 기타 회사가 비치된 장부 등이나 영수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지 거래 금액을 확인해서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을 필요 경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을 산출한다. 이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때 웬만한 것들은 필요 경비로 다 포함해서 처리해 준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취득세 등은 영수증 없이도 필요 경비로 처리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취득가액 필요 경비 중에서 혹시라도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 경비로 이미 처리되거나 앞으로 처리될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필요 경비 취득가액에서 이를 뭐 한다?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확장비 등 자본적 지출액도 경비 처리가 된다. 증명만 되면. 그러나 수익적 지출액인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지출액은 증명되더라도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소개비 등 양도할 때 인지대 등도 다 증명되면 필요 경비로 처리해준다. 근데 이사비 등 간접 양도 비용은
피율형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 할부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피율형비로 된다. 근데 취득대금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피율형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속받아서 양도할 때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이미 낸 증여세도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 거래된 걸로 양도 차익을 이렇게 1억 6천으로 산출한다. 근데 만약 실질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될 때는 꼭 매감기로 한다. 또 실질거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감환기로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써지면 틀리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그리고 취득가격을 실질거래 취득가액으로 했으면 그 밑에 추가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으로 했다. 그러나 취득가격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할 때와 감정가액으로 할 때와 환산가액으로 할 때와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추가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밑에 추가되는 것도 100분의 3을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도 적용한다. 미등기는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요 추계일 때는 이렇게 빨간 형태로 이런 형태로 양도차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 자산, 우리 대한민국 국내 자산을 팔았을 때를 내가 설명한 건데 만약에 외국의 토지 등을 판 거야. 외국의 지를 팔게 되면 들어봐요. 외국의 지 토지 등을 팔았을 때도 일단 파란색, 실지 거래된 걸로 한다. 외국에 있는 토지 등을 판 것도 이렇게 실지 거래가로 해. 근데 외국에 있는 토지 등을 팔아가지고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국 거는 절대 이런 게 빨간 거, 매감기 등 이런 거 절대 적용 안 합니다. 외국의 부동산은 이런 게 빨간 거 절대 적용하면 안 돼요. 국외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가 확인할 수 없으면 국외 부동산은 양도 당시나 취득 당시 그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돼 있어요. 국외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가 알 수 있으면 실지 거래가 알 수 없으면 국외 부동산은 뭘 적용한다? 시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은 외국에 치는 매감환기나 필름 계산공제 이런 것을 외국 거 부동산은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빨간 거 매감환기 왜? 필름 계산공제는 뭔만 적용한다? 우리나라 국내 것만 적용한다. 외국 거는 절대 이걸 적용 안 한다. 국내 거를 적용할 때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실지 거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만 적용한다. 오케이?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서 매감 환기로 하면 그 밑에 거 추가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으로 하면 틀리다. 뭘로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한다. 됐어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미등기도 적용한다. 1.5분의 3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양도차익 계산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거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